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 18분입니다. 나스닥 지수. (12월이) 끝났죠. 이제 12월이 끝나면서 2022년도 끝났어요. 2022년이 끝나면서 반기도 끝나고 분기도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게요. 자, 첫 번째 연봉 상단선 여기 있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선이 여기 하나, 네, 여기 하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올해의 저가예요. 아니죠, 작년의 저가죠. 네. 자, 만약에 작년 저점을 지킨다. 이게 1번. 작년 저점 붕괴한다. 2번. 자, 작년 저점을 지키면 상단선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는 갈 거예요. 13,095. 여기까지 갈 겁니다. 여기를 지켜야 돼요. 반대로 저가를 깨. 그러면 요게 1번 케이스죠. 2번 케이스. 2번 케이스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로 가겠죠. 그죠? 아래로 가겠죠? 저점이 깨지니까. 그러면 저점이 깨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수치는 8,483입니다. 네. 8,483. 그 다음에 6,937. 예. 이 두 수치를 볼 수 있어요. 자, 연봉을 기준으로, 예, 작년에 만들어진 저가를 지키면 13,095로 간다. 반대로 작년에 만들어진 저점을 붕괴하면 8,483 또는 6,937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6개월봉. 자, 6개월봉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맥스 값은 여기에요. 네. 자, 상단선이 여기 있죠? 예, 이게 고가고, 상단선. 그 다음에 여기가 저가고, 예,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자,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거 제가 동영상으로 이미 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예, 상단선이 고가 아래로 내려오고, 하단선이 저가 아래에 있는 경우 이거는 매도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매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가를 깨는 봉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가를 붕괴하는 봉은 태생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선이 있어도 봉 자체가 하단선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예, 저가를 붕괴할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의 차트를 본다면, 예, 11,898이니까 대충 11,9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지금의 차트로 보면 11,900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어. 예? 하지만 저가를 방어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를 방어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연봉은 저가를 붕괴하면 8,10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연봉은 그러니까 반기봉은 그냥 이게 얼마냐면 9,530까지만 빼면 돼. 예. 그리고 올라가면 된다고요. 저가가 깨지더라도. 그런데 연봉은 9,530이 아니라 얼마? 8,400대까지 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작년의 저점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반기봉도 지킬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맥스로 빼면 여기 추세선까지 갈 수 있는데 7,809 정도 돼요. 현재 수치 기준으로. 그러니까 반기봉은 7,809에서 9,530 범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가를 깨면. 예. 자, 다음 분기. 자, 분기는 분기는 뭐가 문제냐면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1270. 종가가 얼만데? 종가가 1466이에요. 근데 하단선이 아니라 상단선이 270이 있어요. 그럼 대략 200포 아래에 상단선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찍으면 200폰 무조건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시가를 딱 찍으면 200폰은 무조건 빠져야 된다고. 기본이에요. 이건 맥스가 아닙니다. 미니멈. 최소 200폰은 빠져야 돼요. 그리고 9,779 여기가 단선이에요. 그리고 맥스로 밀면 8,750까지 보여요. 자, 8,750에서 9,779. 역시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분기, 반기, 연봉 다 저가 방어 의지가 없어요. 큰 봉들은 무너질 준비를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연봉을 보면 13,000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13,000까지. 그리고 반기를 보면 11,900선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분기는 1270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1분기엔 못해. 그죠? 자, 보세요. 분기, 반기, 그 다음에 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1270이고 맞죠? 얘는 11,900이고 13,090이에요. 그러면 요건 3개월이고 요건 6개월이고 요건 12개월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석 달 동안은 1270이 막을 거고 분기가 바뀌면서 2분기가 되면 위가 열린다면 이제 11,900선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분기에 먼저 무너진다고 봐요. 네, 이건 1분기에 무너질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1분기에 무너지면 작년에 만들어진 저가는 제가 봤을 때는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 보기 때문에 무너질 거죠.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진 저점이 붕괴된다라는 거는 국내 증시로 따졌을 때는 코스피 200 지수로 278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이렇게 그려놓고 안 무너뜨리면 바보죠. 그래서 일단은 무너진다요.
무너진 다음에 감아 올릴지 아니면 누른 상태로 횡보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차트로 봤을 때는 특히 나스닥 지수의 분기로 봤을 때는 이건 뭐 작정하고 그린 차트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들었다 떨어질 수는 있어요. 위로 이렇게 들었다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들었다 떨어지든 그냥 떨어지든 어차피 떨어져야만 하는 차트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월봉인데 월봉은 여기에 상단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선이 있죠. 네. 하단선은 의미가 없죠. 왜? 1355에 있는 하단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분기의 상단선이 1270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요. 요게 목표예요. 상단선. 1569 별표. 여기 찍고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쭉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에서 매도를 한다? 그럼 1569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69를 보시고요. 이게 맥스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8363. 그래서 제가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8373이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잘 보세요. 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과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있어요. 네,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뚫는 거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동시에 두 개를 뚫으면 반등이 온다고. 동시에 두 개를 뚫으면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씩 두 개를 한 번에 깨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 누르면, 예? 요것도 쓰고 요것도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튕겨 오른다고요.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두 개를 깨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요 8373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연봉을 딱 보여드리면 그게 하단선이라고요. 예? 연봉의 하단선 8473 하단선이잖아요. 그죠? 예, 연봉의 하단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월봉이 감당이 안 된다고. 예? 월봉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아 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밑으로 빼가지고 천천히 빼면 계속 하방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갑작스럽게 여기까지 빼면 하방을 정리하셔야 돼요. 네, 지금 초반의 속도로 8300선까지 내리는 건 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네, 매도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네, 1570선에서 여기까지 11320선. 요 공간이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주봉. 네. 주봉 이야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게 1577이 월봉의 상단선입니다. 거기에 주봉 상단선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죠? 네,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상단선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자, 만약에요 1번 상승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를 찍어요. 시가를 찍고 밑으로 빼. 그래서 하단선 아래로 봉을 먼저 그려요. 하단선 아래로 봉을 먼저 그렸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상단선 위로 그립니다. 이렇게. 이러면 상승하겠다예요. 한 번 더 가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월봉의 상단선과 맞짱을 뜨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찍고 위로 먼저 가.
그래서 월봉의 상단선과 맞짱을 먼저 떠요. 근데 중요한 건 주봉의 하단선을 쓰지 않았죠. 그러면 하단선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상단선으로 갔으니까 월봉이 찍어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밀려가지고 하단선 아래로 봉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건 하락이에요. 왜 그럴까? 잘 보세요. 다음 주는 1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봉은 어떻게 그리든 상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봉을 그리든 음봉을 그리든 상관없어. 예? 방향과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락이에요. 여기는 하락의 자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다 0이에요. 고저종이 다 0입니다. 그 말은 상승시킬 수 있는 자리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2주는 또 하락만 돼요. 왜냐면 고저가 다 1이에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은 1월 두 번째 주밖에 없다는 거죠. 자, 1월 2주 상승 기회. 이 주밖에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음봉 내고 2주 차에 양봉 내면 상승이에요. 고가 넘으면서 양봉 내면 상승이 된다고. 근데 다음 주에 양봉 내고 그 다음 주에 음봉 내면 이건 죽 서서 개 준 거예요. 네? 자, 다음 주에 양봉을 낸다라는 건 만약에 다음 주에 양봉을 냈잖아요. 그러면 2주차가 됐을 때 자, 양봉이 있어요. 이게 1주차입니다. 그러면 고가는 넘기 쉽고 그죠? 저가는 지키기 쉽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고가도 올라갈 수 있고 저가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요 양봉 덕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양봉을 그린다라는 거는 2주차에 저가를 지키고 싶어. 고가를 넘고 싶어.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음봉을 그려요. 예. 그럼 2주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가는 깨기 쉽고 고가는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건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라는 거예요. 이건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음봉이 나면 제가 보기에는 끝난 거라고 봐요. 예? 2, 3, 4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양봉이 나면 2주차에 다시 한번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무조건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 그 다음에 또 일이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하방이 아닐 가능성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의 사이클로 보세요. 시간의 사이클. 자, 월, 화, 수, 목, 금이죠. 이게 주봉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여기가 휴장이야. 예? 휴장이에요. 그러면 주초에 오르면 지키기 어렵겠죠. 주말로 가면. 그러니까 주초에 오르면 주말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반대로 주초에 내리면 주말에 올릴 수 있는 거죠. 예? 주봉이 음봉이냐 양봉이냐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주초에 오르느냐 내리느냐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초에 먼저 내리면 위에서 누르는 힘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밑으로 내려버렸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목금 탁 튀어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양봉을 딱 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초에 빠지면 주말에 오르기 좋은 거고 반대로 주초에 올려버리면 바로 싸울 거 아니에요. 월봉 상단선 뭐 분기봉이랑 다 계속 싸울 텐데 못 버티면 주말이 됐을 때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하락에 적합한 흐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가 위로는 매수 없어요. 네. 시가 위로는 매수가 없고 1377 이 아래만 매수가 되는데 사실 이 하단선은 제가 봤을 때는 분기봉이 상단선보다 높기 때문에 이거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일봉인데요. 자, 일봉. 네. 일봉을 잘 보시면 뭐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는데 자 여기서부터잖아요. 요게 일주일이에요. 그쵸? 일주일입니다.
자, 요게 화, 수, 목, 금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화수는 0구간이야, 다. 그러니까 투자 신미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목요일까지도 사실 투자 신미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목요일에 종가가 1이에요. 잘 보세요. 종가가 1, 고, 저, 0. 그 다음에 이게 목요일이고요. 금요일인데 고 1, 저 1, 종 1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가만 하락시켜줘 이런 뜻이에요. 고 저는 관심이 없어. 종가만 하락시켜줘. 그러면 자, 월, 화 이렇게 올라가요. 월, 화. 수요일이 됐을 때 고가가 높아져도 상관이 없다고요. 예, 고가가 높아져도 상관없는데 종가를 낮춰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가만 낮춰달라고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요일이 됐을 때 저가를 깨기 쉽겠죠. 그럼 저가가 깨지면 1구간이니까 저투가 하락하고요. 종가가 하락하면서 고가와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고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고투도 하락해요. 그러면 금요일이 됐을 때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는 거죠. 요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그래요. 이 말은 금요일에 내리고 싶다요. 예? 일봉이 그려놓은 매트릭스 구조로만 본다면 금요일에는 내리고 싶다요. 그러면 금요일에 내리기 위해서 금요일에 고가와 저가를 낮추기 위해서 목요일에 음봉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목금이 내린다는 거잖아요. 예? 이 구조로는 화수가 상방이고 목금이 하방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주봉의 구조로 봤을 때 초반에 빼고 막판에 올리는 구조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초반에 뺐다가 막판에 올리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아니라 초반에 올렸다가 막판에 내리는 그런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봉이 음봉날 가능성이 높고, 예, 주봉이 음봉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웃이라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매도에 관심 있다? 예? 그러면 수목 요 날짜에 주목하세요. 네? 수요일 종가, 목요일 시가. 네. 이 날짜를 고려하셔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른다면. 그냥 내리면 하는 수 없어요. 이건 뭐 그냥 내려도 하는 수 없는 거니까. 네. 지금 차트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싸움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의 저점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작년의 저점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가장 먼저 작년 저점보다 높은 월봉의 저점이 있잖아요. 네, 월봉의 저점. 그 월봉의 저점이 이번 주의 저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저점을 붕괴할 거냐, 예? 이번 주에 저점을 붕괴할 거냐, 그 여부를 2주 동안 확인해 하셔야 돼요. 2주. 다음 주하고 1월 2주. 2주에 걸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저점이 붕괴되면 작년의 저점이 붕괴될 거고, 작년의 저점이 붕괴되면 연봉은 8,400대까지 열린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8,400대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고요. 네,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주소가 있습니다. 뭐 비밀번호도 적혀 있으니까요. 네, 놀러 오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